시니어 지식방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도 제법 쌀쌀해졌는데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매일을 위해서요. 오늘도 꼭 필요한 건강 지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정보들이 여러분의 그 일상 속 건강 관리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작은 즐거움까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에 잠시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특히 우리 몸에 여러 변화가 찾아오는 60세 이후부터는요.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이게 특히 혈관 건강하고 직결될 수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달콤하고 맛있어서 그냥 즐겨 찾게 되는 과일이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에 좀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은 뭐랄까 놀라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요. 네, 그렇죠.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심지어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병의 위험까지 낮춰주는 정말 고마운 보석 같은 과일들도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니어 지식방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이 과일에 대한 정보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매일 드시는 과일이 혹시 내 혈관 건강에 좀 빨간불을 켜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 몸을 살리는 최고의 과일 선택은 무엇인지 그 궁금증을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여러분의 과일 상식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네, 그럼 가장 먼저 왜 60대 이후에는 젊었을 때와 달리 과일 선택에 더 신중해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거든요. 네, 맞아요. 60세가 넘어가면서 우리 몸은 여러 면에서 젊을 때와는 좀 달라지잖아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신진대사 능력의 저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고 남은 것을 처리하는 공장의 효율이 예전 같지 않게 되는 거죠.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마치 그 연비 좋던 새 차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거뜬히 소화했던 당분도 60세 이후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빠르고 또 더 높게 치솟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당분 처리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단순히 당분 처리 능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죠. 또 다른 변화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혈관 자체도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고무호수처럼 아주 탱탱하고 탄력 있던 혈관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뻣뻣해지고 탄력을 잃게 돼요. 혈관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혈당이 갑자기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변화에 혈관벽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당 조절도 잘 안 되고 혈관도 약해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가장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뇌졸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할 만큼 아주 위험한 질병이죠. 네, 많이들 걱정하시죠? 특히 뇌졸중의 약 85%는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 즉 뇌경색인데요. 이게 증상 없이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어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방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위험은 없나요? 당뇨 같은 것도 걱정되는데요. 당연히 있습니다.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당뇨병이나 당뇨병 직전 단계로 갈 위험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중 2천만 명 이상,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당뇨병 또는 그 위험군에 속한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죠. 이야, 정말 많은 분들이 해당되네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먹는 과일이 이런 위험을 더 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도가 높은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요? 네, 이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벽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고 염증을 일으켜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를 가속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무섭네요. 과일 속 당분 중에서도 특히 과당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건 뭔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과일의 단맛을 내는 주성분인 과당은요, 포도당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 몸에서 처리됩니다. 대부분 간으로 직행해서 처리되는데 너무 많은 양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간이 이걸 다 처리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과일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그냥 단순 칼로리 문제가 아니었네요. 단순히 살만 찌는 게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 속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고 복부 내장 지방이 쌓이면서 심한 경우에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간에 지방이 끼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방간까지요? 네. 더 큰 문제는 이 과당이 우리 뇌에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배부른데도 계속 먹게 만든다는 건가요, 그럼? 그럴 수 있습니다. 포만감을 잘 못 느끼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과식을 하게 되고 결국 체중 증가와 그로 인한 여러 합병증의 위험까지 높아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어떤 과일을 얼마나 어떻게 먹는지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네. 이제 왜 과일 선택이 중요한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특히 섭취에 주의해야 할 과일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그러시죠. 몸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과일은 망고입니다. 아주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망고는 정말 맛있죠. 하지만 그만큼 당도가 13%에서 한 15%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중간 크기 망고 하나가 각설탕 5개, 6개 분량의 당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꽤 높네요. 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그 과당 함량이 높아서 많이 먹으면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다고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있습니다. 미국 당뇨학회 연구에 따르면요, 망고를 꾸준히 먹은 그룹에서 공복 혈당뿐 아니라 혈액 속 기름기인 중성지방,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까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 혈당이랑 콜레스테롤까지요? 네, 특히 주의하실 점은 요즘 많이 드시는 냉동망고 또는 망고 주스나 빙수, 케이크 등 가공된 형태는 설탕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서 당 함량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망고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요? 젊을 땐 괜찮았는데 나이 들어서 갑자기 생기기도 한다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온나무과에 속하기 때문에 피부에 닿거나 먹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체질이 변해서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요. 따라서 망고는 정말 가끔 아주 소량만 맛보는 정도로 즐기시고 드신다면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너무 빨리 오를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망고는 가끔 소량만 식후에 기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가 필요한 과일은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즐겨 드시는 바나나입니다. 간편하고 든든해서 인기가 많죠. 네, 하지만 바나나도 당 함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바나나는 익을수록, 즉 껍질에 검은 반점이 많아질수록 당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아, 그 검은 반점이 많을수록 더 단 거였군요. 네, 잘 익은 바나나 한 개는 밥 13공기 정도의 당질을 가지고 있어서 혈당을 꽤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바나나 하나만 먹는 습관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바나나를 매일 먹었을 때 공복 혈당이 오르고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바나나는 생각보다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아서 금방 다시 배고픔을 느낄 수도 있고요. 아, 금방 배고파지는군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장 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들은 바나나 섭취에 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왜 조심해야 하나요? 칼륨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아주 풍부한데요.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이 칼륨이 몸 밖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일 수 있습니다. 아,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나 심각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이건 미국 노화연구소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바나나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아예 안 먹어야 하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우선 검은 반점이 많은 너무 익은 것보다는 약간 덜 익은 노란색 바나나를 고르시는 게 혈당 관리에는 더 유리합니다. 네.
하루에 반 개에서 한 개 정도만 드시고 바나나만 먹기보다는 견과류나 설탕 없는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공복에 바나나만 드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덜 익은 걸로 하루 반 개 정도? 다른 거랑 같이 먹기?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포도입니다. 특히 거봉이나 샤인머스켓처럼 요즘 나오는 품종들은 정말 달콤해서 인기가 많은데 이것도 조심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 당도가 18도를 넘는 경우도 흔합니다. 엄청나게 단 거죠. 18도요? 와. 포도는 또 알이 작아서 앉은 자리에서 한 송이를 금방 먹게 되기 쉬운데 포도 한 송이는 밥 반 공기 정도의 당질을 함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위험이 매우 크죠. 와, 한 송이 금방인데 혹시 건포도나 포도즙은 괜찮을까요? 건강식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히려 더 주의해야 합니다. 건포도는 수분이 날아가면서 당분이 4배 이상 농축됩니다. 정말 달아요. 4배나요? 네, 포도즙 역시 섬유질은 걸러지고 당분만 남아서 흡수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좋지 않습니다. 또한 포도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신장에 돌이 생기는 결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혈액을 묽게 하는 약, 그러니까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도 포도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도도 정말 주의해서 먹어야겠네요. 어떻게 먹는 게 최선일까요? 정말 드시고 싶다면 한 번에 딱 10알에서 15알 정도만 양을 정해놓고 드시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깨끗하게 씻어야겠죠. 그리고 식사 후에 아주 가끔 별미로 즐기시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매일 드시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포도는 10알에서 15알만, 가끔씩. 네 번째 주의해야 할 과일은 새콤달콤한 파인애플입니다. 식후 디저트로 인기가 많죠. 고기 먹고 나서 먹으면 소화 잘 된다는 말도 있고요. 네, 그런 말들이 있죠. 하지만 파인애플 역시 당도가 14%에서 16%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특히 통조림 파인애플은 달콤한 설탕 시럽에 푹 절여져 있기 때문에 생과일보다 당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이건 뭐 거의 설탕물에 과일을 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식사 후에 이런 통조림 파인애플 몇 조각을 먹으면 혈당이 그야말로 최고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 주스도 마찬가지로 당분이 많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파인애플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생과일은 괜찮나요? 생과일로 드시되 아주 작은 조각으로 2-3개 정도만 맛보는 정도로 만족하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소화 효과를 기대하며 많이 드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파인애플도 아주 조금만. 마지막으로 감도 잠깐 짚어볼까요? 가을철 별미인데 이것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네, 감. 특히 덜 익은 떫은 감이나 곶감에 많은 타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파닌이요? 네, 이 타닌이 위산과 만나면 끈적하게 뭉쳐져서 위 속에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는 위석을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빈속에 먹거나 타닌과 당분이 농축된 곶감을 먹으면 그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위석이요? 위에 돌이 생긴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내 한 연구에서는 위석 환자의 70%가 평소 감을 즐겨 먹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감도 빈속에는 절대 피하고 먹더라도 아주 조금만 먹어야겠네요. 곶감은 더 조심해야 하고요. 자, 지금까지 60대 이후 주의해야 할 과일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듣다 보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조금 기운이 빠지기도 합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가 진짜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튼튼하게 지켜주면서 뇌졸중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는 고마운 과일들, 이른바 기적의 과일들을 소개해드릴 차례거든요. 아, 드디어. 네, 이제 눈을 반짝 뜨고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시간이네요.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귀족의 과일은 무엇인가요? 아름다운 푸른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핵심인데요.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속 유해산소를 없애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관의 탄력을 높여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 혈관 청소부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이네요. 뇌졸중 예방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도 있나요? 네,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발병 위험이 무적 32%나 낮았다고 합니다. 32%나요? 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거네요. 대단한데요? 네, 정말 놀라운 결과죠. 뇌 건강에도 좋다고 들었어요. 브레인베리라고 부른다면서요?
맞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막는 찌꺼기인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뇌세포를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효과까지 있어서 브레인베리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억력이나 집중력 같은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고요.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와, 정말 팔방민이네요. 그런데 블루베리도 단맛이 있는데 당뇨가 있는 분들도 괜찮을까요? 혈당 걱정은 안 해도 되나요? 네, 그 점이 블루베리의 또 다른 큰 장점입니다. 당도가 약 10% 정도로 다른 과일에 비해 비교적 낮아서 혈당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죠. 아, 다행이네요. 그리고 냉동해도 영양소가 거의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안토시아닌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냉동 블루베리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보관도 쉽고요. 오, 냉동해도 괜찮군요. 그럼 섭취 팁도 알려주시죠.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하루에 종이컵으로 반 컵 정도, 양으로 따지면 약 50에서 60g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 없는 플레인 요거트나 오트밀에 섞어 드시거나 그냥 생으로 드셔도 맛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때 곁들여 드시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블루베리 하루 반 컵. 기억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도 있잖아요.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네,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풍부한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껍질이요? 네, 껍질이에요.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거죠. 아, 그래서 껍질째 먹으라는 거군요. 또 다른 장점은 없나요? 속살에는요? 물론 속살에도 좋은 성분이 많죠. 사과 속살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이 펙틴은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딱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오, 콜레스테롤까지요? 네, 실제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에서는 중년 성인이 4주간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었더니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23%나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23%나요? 상당하네요. 혈당에는 어떤가요? 사과도 달잖아요. 사과는 혈당 지수 GI가 36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즉, 먹어도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아, GI 지수가 낮군요. 네, 충고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 예방 및 장 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연구에서는 사과처럼 속이 하얀 과일을 즐겨 먹는 사람들이 뇌졸중 위험이 52%나 낮았다는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와, 52%요? 정말 놀랍네요. 그럼 사과는 어떻게 먹어야 이 좋은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케르세틴 같은 좋은 성분들이 껍질에 많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겁니다. 네, 껍질째. 네, 하루 한 개 정도가 적당하고요.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포만감을 줘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식후 3시간 정도 지나서 출출할 때 건강한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파괴되고 당분 흡수가 빨라지니 주스 형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씹어 드세요. 네, 사과는 껍질째 하루 한 개. 세 번째 기적의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오, 토마토가 과일이었네요. 저는 채소인 줄 알았는데. 네, 하하. 논쟁이 좀 있지만 식물학적으로는 과일로 분류됩니다. 토마토의 상징인 그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 성분이 바로 핵심 영양소인데요. 아, 라이코펜. 많이 들어봤어요. 네, 이 라이코펜은 현존하는 항산화 물질 중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로 꼽힙니다. 혈관 속에 피떡, 즉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뇌졸중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라이코펜의 뇌졸중 예방 효과, 이것도 연구로 증명됐나요? 네, 그럼요. 핀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혈액 속 라이코펜 농도가 높은 남성들은 낮은 남성들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55%나 낮았다고 합니다. 와, 55%요. 절반 이상이네요. 대단하다. 네, 엄청난 차이죠. 또한 라이코펜은 전립선암, 위암 등 특정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암 예방까지 된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또 다른 장점은 없나요?
토마토에는 칼륨도 풍부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죠. 평소 짜게 드시는 식습관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좋은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혈압 관리에도 좋군요. 토마토는 익혀다 하면 영양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토마토를 기름에 살짝 볶거나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최대 4배까지 증가합니다. 4배나요? 네. 그래서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볶음 요리나 스튜, 소스 형태로 익혀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1, 2개 정도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시판되는 토마토 주스는 설탕이 첨가된 경우가 많으니 직접 갈아 드시거나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더 좋고 하루 1, 2개. 알겠습니다. 네 번째 기적의 과일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보카도인데요. 이건 과일이라기보다 글쎄요, 채소나 지방식품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숲속의 버터라고 불릴 만큼 지방 함량이 높지만 식물학적으로는 씨앗을 가진 열매, 즉 과일이 맞습니다. 아, 이것도 과일이군요. 네, 아보카도가 특별한 이유는 과일이면서도 당 함량이 100g당 0.7g으로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네, 당이 거의 없다고요? 네, 그래서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과일이라고 할 수 있죠. 당뇨 환자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와, 정말이네요. 당분은 적은 대신 좋은 지방이 풍부하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아보카도의 핵심입니다. 아보카도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몸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혈관 청소 효과가 확실하네요. 이것도 연구 결과가 있나요? 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서는 하루 아보카도 1개를 먹은 그룹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1%나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21% 감소, 이것도 좋네요. 칼륨도 풍부하다고요? 네, 칼륨 함량이 바나나의 2배 이상입니다. 이 풍부한 칼륨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아보카도 속 여러 항염증 성분들이 혈관 염증을 억제하여 동맥경화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그럼 아보카도는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좀 느끼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하루에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샐러드에 썰어 넣거나 으깨서 통곡물빵에 발라 드시면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약간의 소금, 후추, 레몬즙을 곁들이면 느끼함도 덜하고요. 아, 그렇게 먹으면 되겠네요. 다만 칼로리가 1개당 약 250kcal 정도로 낮은 편은 아니니 양 조절은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혈액을 묽게 하는 약,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아보카도의 비타민 K 성분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아, 약 드시는 분들은 꼭 상담해야겠군요. 네, 그 외에 또 추천해 주실 만한 혈관 건강에 좋은 과일이 있을까요? 오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뽕나무 열매죠. 블루베리처럼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관 청소와 혈전 억제에 도움을 주고 이것도 냉동하면 효과가 더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루 반 컵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오디도 좋군요. 또 석류에 들어있는 푸니칼라진이라는 성분은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막아주고 혈액순환과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설탕 없는 100% 석류 주스를 하루 100, 200ml 정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와, 듣고 보니 우리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고마운 과일들이 정말 많네요. 이제 어떤 과일을 골라야 할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강조하셨듯이 좋은 과일이라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현명하게 과일 먹는 꿀팁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게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첫 번째,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보통 식사 후에 디저트로 많이 먹게 되는데요. 이게 안 좋다고 하셨죠? 네, 사실 혈당 관리 측면에서 보면 식사 직후에 과일을 먹는 것은 썩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식사를 통해 이미 혈당이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과일의 당분이 추가되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에 부담을 주고 혈당이 더 가파르게 치솟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반복되면 지방 축적이 쉬워지고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럼 과일 먹기 가장 좋은 황금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식사하기 30분에서 1시간 전입니다. 이때 과일을 먹으면 과일 속 섬유질 덕분에 포만감이 생겨서 본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식전에 먹는군요. 네. 또는 식사를 마치고 3에서 4시간 정도 지나서 속이 출출해질 때 건강한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식후 바로보다는 훨씬 낫죠. 식전 30분 또는 1시간 또는 식후 3, 4시간 후 간식으로. 두 번째,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좋은 과일이라고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될까요? 블루베리 같은 거 한 통 다 먹어도 되나요? 하하,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과일이라도 과유불급, 즉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과유불급. 네, 하루에 1, 2회 정도 드시되 한 번 드실 때의 양은 본인 주먹 크기의 반 정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먹 반만큼요? 네, 예를 들어 사과는 3분의 1개에서 1개 사이, 블루베리는 종이컵 반컵, 포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알에서 15알 정도가 적당량이 될 수 있겠죠. 양을 정해놓고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양 조절 필수. 세 번째,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주스나 말린 과일은 괜찮을까요? 간편해서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과일은 가능한 한 가공되지 않은 생과일 형태로, 그리고 반드시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씹어서. 네, 씹는 과정을 통해 과일의 좋은 섬유질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고 이게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속도를 조절해주는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거든요. 아, 브레이크 역할이군요. 네, 반면 주스나 즙 형태는 섬유질이 대부분 제거되고 당분만 남아있어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립니다. 말린 과일, 즉 건과일은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당분과 칼로리는 몇 배로 농축되고 포만감은 적어서 나도 모르게 과식하기 쉬우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조금만 드셔야 해요. 덧붙여서요, 과일을 고를 때는 혈당 지수 GI가 55 이하로 낮은 과일, 그리고 과육이 비교적 단단한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단한 과일일수록 소화 흡수가 느려서 혈당 상승이 완만하기 때문입니다. 아, 단단한 과일이요? 네. 마지막으로 과일만 드시기보다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채소를 3번 정도 챙겨 드신다면 과일은 2번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이상적인 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언제 먹을지, 식전 또는 식간, 얼마나 먹을지, 주먹 반만큼, 어떻게 먹을지, 생과일로 씹어서, 그리고 채소와 균형을 맞추는 것. 이 4가지 원칙만 잘 기억해도 과일 섭취 훨씬 건강하게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는 과일이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담이 아니라요. 네, 60세 이후에 과일 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먹는 방법을 조금만 바꾸는 그 작은 습관이 10년, 20년 후에 내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말씀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기적이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는 희망도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습관처럼 드시던 과일 중에 딱 한 가지만 오늘 외운 기적의 과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침에 늘 드시던 잘 익은 바나나 대신 껍질째 씻은 사과 반쪽을 드셔보시는 거예요. 좋네요. 또는 저녁에 TV 보면서 무심코 집어먹던 달콤한 포도 한 송이 대신 블루베리 한 줌을 요거트에 섞어 드셔보는 거죠.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건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어떤 과일을 식탁에 올리시겠습니까? 그 작은 선택과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만들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시니어 지식방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귀한 건강 자산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가꾸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꼭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차고 유익한 건강 정보, 예를 들어
혈관을 10년 젊게 만드는 최고의 식던 조합 같은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웃음꽃 활짝 피는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